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남북한 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훈련을 강행할 것이냐 연기할 것이냐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훈련 시기와 규모 등을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통신선 복원 닷새 만에 한미훈련 중단을 요구한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먼저 준비된 화면 보시고 전문가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3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국회를 찾아 최근의 북한 정세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북한이 13개월 만에 다시 남북 소통에 나선 배경에 가장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박 원장은 남북한 통신선 복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한 것이라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한 것도 통신선 복원에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문점, 평양선언 이행 여건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이 남북한 통신 연락선 이 복원을 김정은이 요청했다. 지난달 27일 정전협정 기념일에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복원된 남북한 통신선. 네, 여보세요. 휴식 신호 통화 음질 양호합니까? 남북 군 당국을 잇는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복구된 데 이어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와 남북 연락사무소 채널도 연결됐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1년여 만에 통화가 재개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3일 북측은 남측의 함정 간 국제상선 공통망 호출에도 응답했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발표에서 통신선 복원이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일반 주민들이 보는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에는 남북한 통신선 복원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의 남북관계를 지속적인 파탄 상태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굉장히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북한은 지난해 초부터 국경 봉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향후 코로나 백신을 지원받을 상황을 감안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염 때문에 북한이 좀 쌀도 쌀은 그렇게 쌀보다는 옥수수를 많이 심는데 옥수수 잎이 노랗게 타버릴 정도면은 그건 금년 식량 그러니까 금년 농사는 어떤 점에서는 망쳤다는 얘기가 돼요. 의지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제 통신 연락선 복원하고 필요하면은 화상 대화를 통해서라도 서로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자. 남북통신선 연락이 재개된 이후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됐던 대북 인도 협력 물자에 대한 반출 승인도 최근 재개했습니다. 남북한 통신선이 복원된 뒤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 간담회. 이인영 장관은 청근과도 같은 남북 소통의 길이 13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통신선 복원 다음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문제를 협의하자고 우리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북측에 제의했고 북측은 우리의 제안을 담은 문건을 접수하였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 지원 물자에 대한 반출 승인도 재개했습니다. 북한의 복원, 식량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반출을 승인한 물자의 종류나 지원 주체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지속적으로 승인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북한은 북미 회담 전제 조건으로 광물 수출과 정제유 수입, 생필품 수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입니다. 고급 양주하고 양복이 포함된다. 평양의 상류층 배급용이다. 그러니까 상류층 생필품이라는 거죠. 식량난이 심각한 와중에도 북한은 상류층을 위한 생필품 확보에 골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미가 특정 물품 제재 면제를 논의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입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일정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훈련인데요. 북한은 남북통신선 복원 닷새 만에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지난 3월 전반기 한미 훈련이 시작되자 담화를 내고 남측을 맹비난했던 북한. 남조선 당국이 그처럼 바라는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달 중순 한미 훈련을 앞두고 김여정 부부장이 또다시 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한미 훈련은 신뢰 회복을 바라는 남북 정상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복원된 남북통신선에 대해서도 단절된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 놓은 것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과 관련해서 시기,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고요. 한미 당국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군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어떤 위협이나 요구에 밀려서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상황은 한미 양국이 수용하기 어렵고요. 외부적으로 공개되는 부분을 최소화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수위 조절에 나서고, 반면에 외교 라인에서는 북한과의 대화와 관여를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상황 관리에 나서지 않을까.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나온 이후 한미 연합훈련을 둘러싼 공방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국회 정보위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북한이 상응 조치를 할 거라면서 우리 측에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가 야당 측에 반발을 샀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이 사실상 김여정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했다. 박지원 국정원은 우리 국정원의 위상을 아주 창피할 정도로 추락시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13개월 만에 남북통신선 복원으로 한반도 정세에 점진적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이 남북 관계를 복원하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전문가와 함께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문성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센터장님께서는 과거에 남북 군사 실무회담 때 대표로도 참여를 하셨는데 북한이 이렇게 통신선을 끊었다가 필요에 의해서 복원한 게 꽤 있었던 일이죠. 군사 통신선은 2000년대 초 남북 철도도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군사 실무회담으로 나가서 대표로 나가서 이제 연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은 자기들이 이제 도발을 할 때 또는 남북 관계에서 우리 측에 불만이 있을 때 그걸 끊었다가 또 연결했다 하는 식으로 그동안 여러 번 반복을 해왔어요. 76년 도끼 만행 사건 때, 또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피격 도발,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요. 2016년에 이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우리 개성공단 중단,
거기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으면서 끊은 적이 있었고 뭐 가깝기는 작년 6월에 또 끊은 적이 있었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남북 통신선 연결이 된 거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도 환영의 뜻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미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Engagement, and we welcome the announcement on the restoration of inter-Korean communication lines. We believe that is a positive step, and we believe it's a positive step because diplomacy and dialogue are essential to achiev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to establishing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s you know, 방금 이제 들으셨지만 네. 이제 미국도 이제 환영의 입장을 냈는데 그럼요. 그 이제 통신선 연결이 이제 북미 관계에도 어떤 좀 긍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지금 방금 이제 멘트에서 들으셨겠지만 미국도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근데 네.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대화를 제의를 했고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 이제 공은 북에 넘어가 있다라는 입장이고 네. 아마 이번 통신선 연결이 뭔가 미북 대화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은 좀 다르거든요. 북한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대화의 조건을 적대시 정책을 폐기해라. 성의를 보여라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어쨌든 북한이 비핵화에 뭔가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라든지 이건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통신선 연결이 과연 남북 대화와 나아가서 미북 대화로 연결될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걸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북한이 왜 지금 통신선을 복원했냐는 겁니다. 국정원은 복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이라고 밝혔는데 그럼 북한이 태도를 좀 바꾼 건가요? 돌이켜보면 결국은 북한의 노림수가 아닐까. 우리가 통신선을 연결하고 이렇게 성의를 보였으니 남측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성의를 보여라.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7월 27일 그 즈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휘관 정치일꾼 학습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적대 세력들이 침략전쟁 연습을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통신선이 연결된 닷새 만에 이제 북한이 이제 그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는데 북한이 이게 한미 연합훈련에 이렇게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 북한은 한미 동맹을 깨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미 동맹을 깨고 이후에 자기들이 추구하는 분단 이후 일관되게 유지해온 대남 적화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 폐기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동맹을 깨려는 거예요. 네, 김 회장 보고는 담화 이후에 이 한미 연합 훈련 연기 여부를 놓고 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뭐 이런 거를 노렸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를 함께 노렸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김여정도 그렇고 자기들이 담화를 발표했다고 그래서 이 연습이 중단되거나 연기되기는 아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연습이 연기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미 이간을 시키고 또 한 가지는 남남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들은 평화를 지향하는데 남측과 미국이 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적대하고 전쟁하는 연습을 하겠다면 이 모든 책임은 남측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줘서 갈등을 시키고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훈련을 이번에 그 북한 요구대로 만약에 우리가 그 연기하게 되면은 뭐 과도한 눈치 보기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그대로 또 강행했을 경우에는 북한의 반발을 또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참 딜레마인 상황인데 정부도 고심하고 있을 거고요. 그 센터장님 보시기엔 어떤 좀 묘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우리 군지휘관들을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신중하게 협의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 우리의 안보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하면서 협의를 해라라는 뜻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든지 남북관계 고려해서 이 훈련의 규모나 방법은 좀 조정을 하되 로우키로 하되 북측에 대해서는 이것이 남북관계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래서 북측이 정말 말한 대로 남북관계 진전을 원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시비하지 말고 계속 교류와 협의를 해나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네, 문성목 센터장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도 코로나 때문에 초특급 비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 거리 의료 봉사라고 불리는 원격 의료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다고 북한 매체가 선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의료 수준이 낮은 병원들을 평양과 각 도의 거점 병원들과 화상으로 연결해서 원격 진료를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인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과연 북한의 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황해북도 인민병원 의사들이 모니터로 수술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내 다른 병원의 수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의료 자문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즉시 이 화상 체계를 통해서 지도해주고 방조해주어서 서로의 공유 속에 수술 성과를 널리 보고하고 또 적극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 옥류아동병원에선 지방병원의 환자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료하기도 합니다. 상급 병원 전문의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지방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북한 매체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먼 거리 의료 봉사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당 결정을 뼈가 부서져도 무조건 간철하겠다는 이거 투철한 관점을 가지고 성에서는 지금 6급 치료방기관들의 봉고 봉사체계를 확대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방 병원들은 평양에 비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험 많은 평양 의사들이 원격으로 강의를 해주기 때문에 지방 병원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각 지방 환자들에 대한 의료상 방조를 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우리 보건 의료 일꾼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강연을 지금 매주 2건씩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대북 제재로 북한은 의료기구 자체가 부족한 상황.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원격 진료 시스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북한 농촌에 분무기 돌격대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논밭에 영양액을 뿌려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는 건데요. 가뭄과의 치열한 사투 와중에 일부 지역에는 벌써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뭄을 해결할 정도의 비라면 더없이 반가울 텐데 북한 농민들은 또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북한 농촌의 혹독한 여름 풍경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한 남성이 고압 살수기로 메마른 땅에 물을 뿌려댑니다. 이 농장에서 재배하는 작물들은 원래 잘 자라다가 예상치 못한 폭염을 만났는데요. 우리 농장에서는 많은 면적의 이 농가밭이 가뭄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강잎도 마르고 논뼈잎도 마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평균 35도를 넘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북한 농민들. 평안남도에는 분무기 돌격대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북한 노동신문은 수천 명의 분무기 돌격대가 작물에 영양액을 뿌리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밖에 밭의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지면에 풀을 깔아주기도 합니다. 촛불각이 또 좋은 점은 내년도 이 미꾸름으로 대단하니까 정말 일거양득입니다. 그거 우리는 이렇게 깨꼬리 두이파리까지 남겨서 꽂아줌으로써 이거 수정도 시키고 물기 날기 면적을 줄였습니다. 북한 함경도 일부 지역엔 이달 초 6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8월 평균을 훨씬 초과하는 강수량인데요. 곡창지대인 황해 남북도에선 긴급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물난리를 겪은 만큼 북한 농민들은 또다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데요. 물이 빠질 수 있는 우리 농장의 배수 양식이 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대가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비 부속품을 미리 장만해 놓고
수리 정비도 다 하고 계속 가동시켜 보면서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을 이겨낸 뒤 폭우와 맞서야 하는 북한 농민들.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고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최근 북한에선 6.25 전쟁에 참전했던 노병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온천욕을 즐기고 또 다과를 나눠 먹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국 노병대회 참가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모습도 조선중앙TV에 공개됐는데요. 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이런 모습은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요. 참전 노병들을 깍듯이 모시는 모습을 연출해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노병들을 앞세운 선전선동이 과연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클로즈업 북한에서 분석해봤습니다. 제7차 전국 노병대회가 7월 27일 지난달 27일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아 개최된 북한 전국 노병대회. 6.25 전쟁에 참전했던 북한군 노병들이 평양에 대거 집결했다. 최고 지도자 등장을 알리는 연주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 위원장은 대회장 길목까지 나온 노병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형형색색의 불꽃이 터지면서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북한 당국은 일부 참전 노병들을 김 위원장 양옆에 앉혀 이들이 이번 대회의 주인공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시작된 북한군의 기습 공격. 3년 넘게 계속된 전쟁은 온 국토를 초토화시켰고 수백만 명의 인명 피해를 가져왔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마침내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한반도의 총성도 멈췄다. We have stopped the shooting. That means much to the fighting men and their families. And it will allow some of the grievous wounds of Korea to heal. 그러나 이후 북한은 미국과 남한의 북침으로 6.25 전쟁이 시작됐으며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전협정일에 맞춰 열린 전국 노병대회도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았다. 노병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한 곳은 평안남도 양덕군에 위치한 양덕온천 문화휴양지. 양덕온천은 김 위원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코로나19와 국경 봉쇄의 상황 속에서도 올해 2월 운영을 재개했다. 노병들 모두 마스크를 벗고 온천욕을 즐겼고 삶은 계란과 다과를 나눠 먹는 모습도 공개됐다. 행복하고 정말 긍지가 갑니다. 우리 노병들이 원수를 쳐부치는 싸움에서 위대한 선생님을 충성으로 모시고 미국 놈들 때려부신 그 긍지를 더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19 특급 방역과 폭염이 기세를 떨치는 상황에서도 행사를 강행한 북한. 여기엔 북한에 닥친 위기를 노병대회를 통해 돌파해보겠다는 북한 당국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과 동시에 노병들을 정치에 적극 활용해왔다. 집권 이듬해인 2012년 18년 만에 노병대회를 부활시켰고 대회 때마다 직접 참석해 노병들을 깍듯하게 예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김 위원장이 극진히 떠받드는 노병은 여자 빨치산으로 대표되는 황순희다. 김일성 주석과 항일 투쟁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황순희의 남편 유경수는 6.25 전쟁 당시 서울을 처음 점령한 북한 사단장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황순희를 노병대회 때마다 늘 자신의 옆에 앉혔고 자신의 전용 차량으로 배웅하기까지 했다.
대회 도중 몸이 불편해하는 황순이 동지를 품에 꼭 안으시고 그의 신고를 들어주시던 역사에 있어본 적 없는 눈물 없이 우러를 수 없는 격정의 이 화포. 지난해 황순이가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 김 위원장이 장례식장까지 찾았을 정도였다. 당시에도 북한 당국은 황순이의 충성심을 부각시켰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선대에 비해서 정치적 정통성과 권위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 노병들의 과거의 역사의 권위를 차용하는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국 노병대회에서 참전 노병들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힌 김정은 위원장. 북한 당국이 직면한 어려움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상 초유의 세계적인 보건 위기와 장기적인 봉쇄로 인한 혼란과 애로는 전쟁 상황에 못지않은 시련의 고비로 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시련의 고비는 사상 최악의 식량난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노병 동지들이 건강한 몸으로 앉아만 계셔도 우리 당과 인민에게는 무한한 힘이 되고 우리 혁명의 커다란 고무로 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노병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극복하자는 것이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 노병들을 활용하는 일종의 정치 마케팅, 정치 이벤트가 여러 군데서 좀 발견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 어려움을 극복했던 시기들의 경험을 활용을 해서 북한 인민들에게 정치적인 선전선동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하지만 북한 당국과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처럼 이번 노병대회가 내부 결속의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간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노병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도 크게 줄어든 게 사실이다.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가정적으로도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뭐이 없으니까 우대해 줄 수 없죠. 국가가 못 사니까 어떻게 무슨 우대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상태는 내 올 때 그도 그랬어요. 최근 북한 조선중앙TV는 뜨거운 태양 아래 각종 경제 선동에 나선 참전 노병들 모습을 자주 노출시키고 있다. 노병들까지 다채로운 기술 소품들을 준비해가지고 남아서 건설장의 분위기를 더욱 거저시키고 있습니다. 고령의 참전 노병들이 당국의 지침에 따라 선동 현장에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6.25 전쟁 시기 김일성 주석의 왜곡된 업적을 젊은 세대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 또한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 다큐멘터리 영화 태양 아래. 주님께서 저 전선에서 미국 놈과 싸움을 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영화에서도 참전 노병이 어린 학생들에게 전쟁 일화를 들려주지만 학생들은 금방 눈을 비비고 지루해한다. 결국 밀려드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눈을 감는 모습까지 포착된다. 게다가 장마당을 통해 한류와 같은 외부 문화를 접한 북한의 젊은 세대들에게 노병들을 통한 주입식 사상 교육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게 탈북민의 증언이다. 우리 봐도 완전히 깼다고 봐야죠. 남조소에 지내 잘 산단다. 응? 우리는 거기다 대지도 못한단다. 이런 거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말 고지 듣지도 않습니다. 스스로도 전쟁 못지않은 시련의 시기라고 고백한 김정은 위원장. 참전 노병을 내세운 선전선동을 넘어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네, 작은 체구의 짧은 다리 그리고 긴 꼬리까지 이런 원시적인 형태를 그대로 간직한 산양 보신 분 많지 않으실 텐데요. 네, 산양은 남북한 모두 천연 기념물로 지정해서 보호하는 희귀 동물인데요.
최혜은 리포터, 이렇게 사냥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다고요? 네,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사냥 증식 보건센터인데요. 마침 저희가 취재 간 날에 귀여운 새끼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근데 이 사냥 개체 수를 늘리는데 또 이게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남한에 있는 유전자만으로 번식을 하다 보니까 이 유전자가 단순화되면서 기형이나 이 불임과 같은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비무장지대 안에는 사냥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천연 기념물을 어떻게 보호할지 북한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반도 생태계 보존을 위해 애쓰고 있는 현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구비구비 험한 산세로 유명한 강원도 양구군.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에 멸종 위기에 처한 사냥들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2007년 문을 연 양구 사냥 사향 노루 증식 보건센터입니다. 여기 나무에 뿔질을 이렇게 한 흔적이에요. 사냥은 뿔질을 하면서 뒤에 분비샘이 있어서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거죠. 크고 작은 바위들과 울창한 숲 등 야생 환경을 최대한 살려놓았는데요. 천연 기념물 제217호인 사냥 48마리가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냥이 이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여기만 생존해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현재 남한에는 비무장지대 DMZ와 양구, 설악산 등 백두대간을 따라 약 1000마리의 사냥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1950년대만 해도 흔히 볼 수 있었던 사냥.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개체 수가 급감하게 됐는데요. 이 센터에서는 사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거는 지난달에 이제 홍천 쪽에서 구조가 됐던 개체예요. 그 밭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그물망에 걸려서 며칠 동안 이제 물이나 먹이를 거의 먹지 못하고 반 탈진 상태로 구조가 됐던 상태라서. 얼마나 그물에 걸려 있었을까요? 구조 당시 많이 지쳐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인위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올무나 아니면은 밭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그물, 그런데 감긴 사고, 그리고 이제 차량 추돌, 이제 그런 사고들로 인해서 이제 구조가 되는데, 그런 사고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죠. 애정어린 보살핌 때문이었을까요? 지금은 그 어떤 사냥보다 활발한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오늘 이곳 강원도 양구의 이 사냥 증식 보건센터에서는 이 새끼 한 마리가 탄생을 했습니다. 막둥이 12번째 새끼라고 하는데요. 조재훈 센터장과 안재용 주무관이 사냥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아직 제대로 서 있지도 걷지도 못하는 새끼 사냥을 품에 안아봅니다. 아, 탯줄도 안 말랐네. 이거 보세요. 빨개. 오늘 아침에 새벽에 태어난 것 같아요. 네. 보통 사냥은 봄과 여름 사이에 출산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촬영 당시 새벽에 태어난 새끼 사냥은 예정보다 한두 달 늦게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다치지는 않을까, 이표를 귀에 달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손길이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이럴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아요. 저희가 이제 작년 가을부터 이제 그 짝짓기가 돼서 올해 1년, 2년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사냥 복원에 되게 이제 도움이 되고 되게 뿌듯해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베일에 쌓여있던 사냥 출산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태어난 사냥들은 센터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마친 뒤 위치 추적 장치를 달고 자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서식지와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겁니다. 수컷이 내려온 거예요. 암컷은 방사 지점에서 바로 위쪽에서 놀았고. 수컷이 내려왔죠. 네. 결국 이거는 지금 여기 경쟁에서 밀렸던 얘기잖아. 조재훈 센터장
기자장이 화면으로 비무장지대 근처의 사냥들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센터에서 번식을 시켜서 야생에 풀어준 사냥들입니다. 하지만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사냥들은 관찰 추적이 힘들다고 합니다. 야생동물의 정의가 국경이나 경계 없이 자유롭게 다니는 동물을 가축이라고 야생동물이라고 정의해요. 그래요. 근데 그 사냥은 가축 아닌 가축이 된 거잖아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38선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제 뒤로는 이 더위를 식히고 있는 사냥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센터 측에서는 한반도 생태계 다양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사냥의 유전자만으로는 이 증식과 복원이 힘들다고 합니다. 사냥을 안정적으로 번식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공동 연구가 절실하다고 하는데요.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남한에 있는 사냥의 유전자 유형도 점점 줄었기 때문입니다. 증식이 잘 되지 않아요, 사냥은. 왜냐하면 개체가 한 마리밖에 안 나고 또 낳더라도 중간에 폐사하거나 어려움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북한에 있는 타입을 또 같이 섞어주면 향후에 유전적인 다양성이 되면 어느 정도 외부적인 병이나 이런 거에서도 더 다양성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북한도 묘향산 사냥, 두류산 사냥 등을 천연 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측에선 북한에 있는 사냥 정보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센터도 1960년대에 발표된 북한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사냥이 이렇게 방사되면 자연스럽게 DMZ 일원을 왔다 갔다 하고 향후에 저희도 이러한 교류 사업이라든지 공동 연구나 이런 게 진행되면 저희 학자들이나 연구 차원에서도 학술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한반도의 사냥은 태초의 원시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한반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희귀 동물들이 분단의 철조망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서식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남북의 썰 세 번째 영상이 남북의 창 유튜브 채널에 올라갔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목숨을 건 단판, 7.4 남북 공동성명인데요. 1972년 당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청산가리를 갖고 평양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고 합니다. 남북한 당국 간의 첫 합의였던 7.4 남북 공동성명이 남북 관계가 교착돼 있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재미있게 풀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 북한 관서 팔경의 여름 풍경입니다. 남북의 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